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일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일에 끝난 대선의 결과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6.3 대선은 모든 국민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대선은 작년에 벌어졌던 12.3 내란의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리는 마지막 단계였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뒤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재판을 받고 김건희 여사가 여러 의혹의 정점에 서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선은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에게 거대 양당 대신 신진 정치 세력을 키우는 장이었을 것이며 권영국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에게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물론 앞서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 지지자로서의 성격 규정도 있겠으나 기초의원으로서 이번 대선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복원시키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져 왔는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자치분권을 완성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주민 참여권 향상을 외쳤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제왕인 양 모든 것을 중앙에서 주무르려 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로 세수가 펑크나자 지자체에게 배부해야 하는 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감액해버렸고 공약이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연불로 돌아갔습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민자치의 개선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민선 8기 이후 강동구 주민자치사업은 예산이나 사업 등에서 오락가락했는데요. 이는 중앙정부부터 이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분권에 대한 무식과 무지는 12.3 내란의 밤에 발표된 포고령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치활동도 금지한다는 항목은 그가 얼마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제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노상원 수첩에는 군수급 단체장 임명제 전환 계획도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을 꿈꾸었던 그에게 기초의회는 성가신 존재였을 것입니다. 기초의회는 밑으로부터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결과로 등장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다시금 자치분권을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권한을 분산시켜 권력의 독선을 막아야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출신으로서 경기도지사까지 했던 전형적인 행정가요 자치분권자입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분명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그와 같은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장마철이 다가오자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단 16글자를 지시사항을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공무원과 둘러앉아 예산이 없으면 내려주겠다며 대신 확실히 책임을 지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 좌고우면하던 이전 대통령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본 의원은 그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했었기에 가능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달라진 국정 철학에 발맞추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정 조직의 말단이니까 하며 복지부동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안되면 상위단체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일동 싱크홀 유족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미비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방법을 찾고, 예산이 없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쉼터를 폐쇄했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의 특사경을 이용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켰고 소년공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노동인권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이번 장마로 수재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일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6월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퇴행시켰는지 밝혀내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그에 비례해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소비 쿠폰 등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엄혹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 인식을 우리 강동구도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책의 일부 변화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국정 철학의 이해와 그에 걸맞은 적극 행정을 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편성될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결국 지자체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온갖 화려한 수식어구와 상관없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집행부는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12.3 계엄 이후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숙고해온 우리 사회 집단 지성의 선택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인 바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 그와 공유한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운 공약 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본사회 구축입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지자체의 특성상 기본사회의 구축이야말로 강동구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가리켜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혹자들은 과도한 복지정책이라고도 폄훼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기본사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위기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AI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챗 GPT를 잘 활용하면 2-3명의 인건비는 줄일 수 있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과 같이 우리 사회가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면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당장 생존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인간 존엄성 자체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기본사회는 바로 이와 같은 미래의 세계에 대한 준비입니다. 당장 우리가 맞닥뜨릴 새로운 세계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기존의 탈락자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기본사회입니다. 그럼 이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강동구가 열심히 해왔던, 그런데 민선 8기에 와서 주춤하기도 했던, 그리고 공무원들의 표현상 장기적 과제로 넘겨진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장애인 맞춤형 지역 돌봄체계 구축,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 지원,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특성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시대 인식의 공유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목도합니다. 그리고 각자 시급성을 판단합니다.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이었고 민생 경제의 회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막연하게 갖는 최고의 관심사항은 기후위기이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좁혀낼 수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하나로 모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행정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예산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 어떻게 쓸 것인지, 국정 철학에 맞춰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4년차에 접어든 모든 예결위에 참여했던 본위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본회의가 늦게 시작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강동미술협회 행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조금 길게 이어진 탓입니다. 집행부는 다시 한번 논의되었던 사실들을 숙지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도 앞으로의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그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일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노동은 현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답게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되어 온 노동 분야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최초로 노동자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산재 현장에 직접 찾아가며 국무회의에서는 장관에게 산재 비율 감소에 직을 걸라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선언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겠다는 약속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동을 노동이라 하지 못하고 대신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회적 맥락은 판이합니다. 노동은 주체적이고 중립적인 반면 근로는 말 그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로서 사용자의 언어로 노동을 순치시킨 단어입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일해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모토가 근로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을 바라보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며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산출하여 그 경중을 따졌다면 이제는 국가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자본의 효율성에 치여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강동구는 노동 감수성은 어떨까요? 유감스럽지만 본 의원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민선 8기 이수희 구청장이 들어서자마자 노동자에겐 불량식품을 줘도 되고 주 69시간 노동해야 한다던 윤석열 정부에 맞춰 가장 많이 칼질한 분야가 바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치구 최초 직영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던 노동권익센터는 폐지되었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매우 유용했던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역시 대안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동구의 노동경식 풍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각 부서에게 직원 근무 현황에 대해 서류 제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똑같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SPC를 찾아가 던진 질문과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관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것도 밤에 12시까지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50% 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싸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3교대 안 하고? 아마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임금이 적어질 거고, 총액 임금이.
그럼 그 임금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게 사고의 근본 원인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렇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핵심은 시간과 수당입니다. 야간 근무는 생체 리듬상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의 경우 5년간 598명 사망자 중 39%가 야간 근무 등에 대한 의한 과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야간 근무를 10시간 넘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본 급여가 낮기 때문에 야간 수당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받는 총액이 본 급여를 훌쩍 넘어서면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그 자리가 소위 꿀보직이라고 소문나기도 합니다. 업무 특성상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야간 업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공단, CCTV 관제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강동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8시간 노동을 지키는 곳은 지키려 애쓰는 곳은 본 의원이 찾은 바 동작구와 도봉구가 유일했습니다. 대개가 우리와 같은 18시부터 이길 09시까지 무려 15시간 노동이 존재했고 12시간 막교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 감수성입니다. 공공기관은 그 사회의 시금석입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공공기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성의 육아휴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과연 어떤 회사에서 남성들이 감히 육아휴직을 입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부터 장려하고 대기업들이 따라하니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제는 꽤 많은 사업장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 형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2인 1조 근무를 1인으로 바꾼 일자리는 더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환갑이 넘은 어르신들이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2명 있었을 때가 좋았지만 1명이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가슴에 걸립니다. 내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일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어느덧 10월입니다. 요즘 강동구는 큰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바로 이틀 뒤에 열릴 강동 선사문화축제 때문입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 일대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금토일에 열리는 선사축제는 이제 명실상부 우리 구를 대표하는 행사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특색이 없다, 매년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축제가 3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은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주민들의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리고 이번에 또 고생하실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부터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선사 유적지가 발견된 지 100주년 되는 해인 만큼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더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준비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유독 내부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에는 소통이 부족하다, 일방적인 지시가 많다는 일선 직원들의 불만이 올라오고 실제로 본 의원도 직접 듣고 있는 중입니다. 왜일까요? 축제란 준비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함께 즐기는 장이어야 하는데 이번 축제에서는 유독 집행부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6년 만에 재개한 동별 퍼레이드는 많은 주민들이 기대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직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그 압박은 더 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의회는 지난 예결위 당시 부쩍 늘은 선사축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미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기존처럼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한 것 같습니다. 옛 권위주의 정부가 의뢰 그랬듯이 말이죠. 물론 어떤 직원은 6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인식입니다. 사회는 그동안 좀 더 민주주의화되었고 주민의식은 훨씬 성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까라면 까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그럼 다른 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어떻습니까?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임실앤치즈 축제, 고령 대가야 축제,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은 2024년도 대한민국 최우수 3대 축제로 선정됐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주최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주관은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위원회가 맡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심의하는 게 아니라 기획, 실행, 운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는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선사축제는 어떻습니까? 강동구는 주최도 주관도 모두 구청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만 공무원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주민은 관객으로 남습니다. 직원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축제가 점점 재미없어진다. 축제에서 빨간 옷 입은 구청장이 주인공이라고 자주 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씁쓸한 뒷담화는 주민 소외의 증거입니다. 공무원은 축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2년마다 순환보직을 도는 행정 시스템 속에서 문제없이만 끝내자는 방식으로는 결코 재미있고 살아있는 축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문화재단이나 구청이나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축제의 결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건의합니다. 다음 선사축 때부터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축제의 주체를 주민과 전문가로 전환하십시오. 행정은 예산을 지원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왼손은 거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 퍼레이드라면 직원이나 단체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경연이나 공모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획하고 즐기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축제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길입니다. 항상 그래왔으니 어쩔 수가 없다?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축제의 주인은 구청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강동 선사 문화축제가 진짜 강동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